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지난해 가을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기 전만 하더라도 미 국민들의 재정 상태는 괜찮았다는 연방준비제도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팬데믹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3년 이후 가장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말은 메모리얼데이 연휴입니다. 이번 연휴 기간 남가주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여행지는 어디인지 알아봅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지난해 가을만 하더라도 이 미국인들의 재정 상태가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조사됐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은 재정적으로 힘들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미국인들이 많은데요. 낱말이 아닙니다. 네, 지난해 가을만 해도 재정 상태가 괜찮았던 미국인들이 대다수였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네. 연방준비제도가 어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른 겁니다. 이 연준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미국인 1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2021년 미 가정의 경제적 웰빙이란 연례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 보고서에서 재정적으로 괜찮다 또는 편안하게 산다라고 답한 미 가정은 전체 78%에 달했습니다. 10명 가운데 거의 8명 꼴이었는데요. 그전 3년 동안엔 계속해서 75% 기록했었는데 이보다 3%포인트 더 오른 것이고요. 또 연준이 이 조사를 실시하기 시작한 게 2013년이었습니다. 근데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네. 이번 조사에서는 또 비상금을 갖고 있는 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알아봤다고 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긴급하게 사용할 현금 400달러나 아니면 그 정도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68%, 거의 10명 가운데 7명 꼴이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역시 조사를 실시한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요. 그 한 해 전이 2020년 말엔 64%였는데 이보다 4%포인트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 조사 첫 해였던 2013년엔 50%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렇게 비상금 보유한 미국인들 비율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그렇게 그 미 국민들이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런 평가인 거죠. 네, 보시면 미국인들은 2년 전보다도 지난해 말 재정적으로 더 나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네. 조사에선 특히 미국인들은 자신의 재정 상황을 로컬 경제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그렇지만 경제에 관해서도 평가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네. 로컬 경제가 좋다 또는 매우 좋다고 평가한 응답이 전체 48%였습니다. 이건 2019년 팬데믹 이전 63%에 비하면 좀 많이 낮아진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한 해 전인 2020년 43%에선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미국인들은 기록적인 수준의 고용, 또 급격한 임금 상승 등 나타내면서 고용시장이 뜨거워졌고 이로 인해 재정 혜택을 꽤 본 것으로 분석됐고요. 그래서 코로나19 우려나 아니면 육아 부담 등에서 비껴나 있을 수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나눠줬던 경기부양 체크, 그랬었죠. 또 각종 지원금 이런 것들로 작년만 하더라도 그래도 현금을 쓸만한 여유가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조사 시점이 작년 10월, 11월이었으니까요. 예. 보고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급격하게 확산하면서 경제 회복세에 지장을 주기 몇 달 전이었고요.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도 몇 달 전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급망 대란 심화하기 전이었고 가솔린 가격이 급등하기도 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치솟기 전이었고 주식시장 폭락하기 전이었습니다. CNN과 USA 투데이 등 주요 언론들은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폭풍우 속에서 경제적 행복이 나타났었다라고 전했는데요. 아마 지금 같은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아마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의식주 가격이 낮았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가 하면은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이제 사회 경제적 격차가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기혼자이거나 중상위층 가구거나 그리고 이 인종별로 봤을 땐 아시안 또는 백인 이런 주민들이 더 높은 재정적 여유와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네. 반면 독신자, 또 히스패닉과 흑인, 저소득층, 장애인과 성소수자 등은 경제적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낮았습니다.
그리고 연소득 5만 달러 미만의 15%는요. 매달 소득이 들쑥날쑥해서 비를 페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이번 보고서에서 나타났고요. 아무래도 일용직이 많으니까 그러지 않을까 네네. 싶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세입자 8%는 작년 말 렌트비를 체납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많은 17%는 지난 12개월 동안 어느 시점에선가 렌트비를 못 낸 적이 있었다고 대답했고요. 이건 2019년 10%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것이었습니다. 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을 때 그동안 만족도가 낮았던 미국인들은 앞으로도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겠는데요. 네, 사실 그 부분이 문제인데요. 예.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저소득층에선 이제 작년에 쌓아놨던 그 저축 보유량이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 그렇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뱅크레이닷컴의 그렉 맥브라이드 재무 분석가도 이런 점 지적하면서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돼서 가계의 소득 이득을 초과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완충력 더욱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CNN도 작년 가을 많은 사람들의 재정 상황이 좋았다는 건 앞으로 경제적 폭풍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문제는 이 경제학자들이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가 지금 크지 않은데 이미 위기에 처한 사람들 앞으로는 훨씬 더 불안정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사실 올해 말 좀 풍성했으면 좋겠는데 벌써부터 걱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